아주 평범한 하루에 이상한 우편 하나가 도착합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열어보는데 발신인이 법원입니다.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내용을 읽어봤더니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 여러분들의 상속 문제를 함께 고민해드릴 공주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변호사님, 저 20년 전 어머니랑 이혼하고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이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상속 포기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거 정말인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보여드릴 사례들은 사망 후 1년, 심지어 10년이 지나서도 상속 포기에 성공한 진짜 실무 케이스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끝이다 이런 오해를 깨드리고 실제 실무에서 이게 지금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의뢰인의 아버지입니다. 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랑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게다가 망인은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상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른 채 몇 년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평범한 하루에 이상한 우편 하나가 도착합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열어보는데 발신인이 법원입니다.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내용을 읽어봤더니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의뢰인분들 거의 똑같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미 1년도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상속 포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지낸 아버지의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한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 망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으므로 바로 그날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상속은 갑자기 시작된다. 내가 몰랐던 상속이 어느 날 우편 한 통으로 시작되고 여러분이 그 우편물을 받은 오늘이 상속 포기 시계가 돌아가는 첫날입니다. 이런 상담 사례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포기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게 절대 기준처럼 오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 민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망인의 사망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 3개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대부분은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진행하라고 하나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이미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도 언제 알았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고 별도의 입증 없이 그대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아예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그걸 입증해 보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는 점, 이걸 반드시 법원에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하면 끝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안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상속 포기를 청구하는지 법원에 직접 납득시켜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2026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왜 저한테까지 와요? 라고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거 다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인 나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내용을 보니 망인의 채무를 손자인 네가 상속받았으니 변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뢰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상속 포기했는데요? 이게 왜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은 끊기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상속 순서를 보시면 상속인들이 계속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자녀, 손주녀, 그 다음으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마지막으로는 망인의 삼촌, 사촌 관계혈 쪽으로 계속 상속이 이어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망인의 손자에게 상속 채무가 내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또 포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변호사님,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미 3개월이 지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서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사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손주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 관계를 따져봤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십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인 내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망인의 빚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사실, 그걸 처음 인지한 날, 그날부터 다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이나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 그 날이 바로 새로운 상속 포기 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내려오면서 새로 시작됩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인 이 손주 의뢰인의 경우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망인의 사망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의 상속 채무가 내 책임이 됐다는 걸 아는 날, 그 날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인데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요?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족이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 몰랐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법원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핵심 증거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이나 행정기관 우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서처럼 꼭 소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청에서 상속인이니 자동차 명의 이전하세요 라고 연락을 받으셨거나, 세무서에서 상속세 또는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속인이니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셨거나, 망인은 상속에 관해 연락을 받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이나 구청, 시청 등에서 온 상속 관련 안내문, 특히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편 증거들이 이날 망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주소지 이력이나 혼인관계 이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살았으면 당연히 알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부 초본을 보면 망인과 나는 오랜 기간 완전히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친권자가 다른 쪽 부모님이었던 경우, 그래서 나는 망인과 사실상 교류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이면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소지 이력,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이걸 같이 묶어서 망인과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다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법원을 설득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 단절 자료입니다.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다거나 명절에도 교류가 없었다거나 이런 사정을 정리한 다른 가족들의 확인서나 경위서, 필요한 경우 이런 자료들도 보충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내가 단순히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법원에 보여줘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서 이때라도 상속 포기를 알아보고 계신데 기간이 지나서 안 돼요, 특별한 정 승인하세요 라고 했다면 그건 이런 사건을 진행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보다 특별한 정 승인 쪽이 더 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증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특별 한정 승인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한지 여부와 편의상 그렇게 안내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이 맞고 그로부터 3개월 내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 포기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상속 포기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굳이 더 복잡한 특별한정 승인 같은 절차로 가지 않고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리를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해드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빚은 대물림 될 수 있지만 법은 모르고 있던 사람에게까지 무조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포기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셔서 혼자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그 판단 아직 이릅니다. 지금 들고 계신 소장, 세금 고지서, 관공서 우편물, 그 당황스러운 서류가 오히려 기회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듣고 검토해서 지금 가능한 선택지부터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 공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